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마이크 설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우선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옆에 놓고 했고, 오늘 다시 이제 마이크를 정면에다 놓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면에 놓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어색하긴 한데, 방송할 때 좀 어색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어제 마이크 설정 잡으면서 이 녹화 방송, 그 방송 시작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이 이제 켜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또 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다가 라이브 방송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게 되면 미리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오늘 먼저 일단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요. 차트를 보면서 우주 삼돌님하고 이스티즈님 그리고 되랑이님이 이제 차트 관련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어제 이제 못했는데 그 부분 이제 같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 차트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금 차트 보시면 어제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이 지난 고점이었던 1566달러를 돌파를 했다가 이제 윗골이 길게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현재는 이제 이 갭을 지금 메꾸고 있어요. 갭을 메꾸고 있고, 지금 이 삼각수렴에서 이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 이 라인까지 지지를 받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 이날 이제 고점이 1556이고, 지금 이제 현재 저점이 1557인데 거의 이제 갭을 거의 다 메꿨습니다. 약간 이제 아직 조금 남았는데 거의 이제 메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이 지난 그 직전 고점 이 1566달러를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번에 올라와 주면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비트코인 설명을 드릴 때 사쿠라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지난 고점이었던 13,900달러를 금 차트와 같이 한 번에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 차트 이제 어제 사쿠라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고점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 같은 경우요, 2011년도 이제 고점과 지금 그러니까 작년 고점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사쿠라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 2017년도 고점과 작년 6월달 고점을 연결한 이 라인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추세선까지 돌파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쉬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금 차트도 사쿠라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더라고요. 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이 추세선을 어제 이제 돌파시켜주고 조정을 거치는데, 이 조정을 지금 이 추세선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조정 쉬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상승하는, 이제 이게 1파 상승, 2파 조정, 그 다음에 이제 3파 상승이 이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그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13,900달러, 지난번 고점이었던 13,900달러를 이번에 1파 상승 올라갈 때, 그 짧은 작은 1파 상승 올라갈 때 돌파를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중요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죠. 지금 보시면 오늘 새벽에 중요 라인을 돌파를 했는데, 이 7,722달러 이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지난번 이때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때 4월 2일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가 됐던 이 4,200달러 이 라인을 지금 이 7,700달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때 이제 4월 2일에 4,200달러 돌파했던 것과 같이 이제 7,700달러도 주요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이 8,650달러였고요. 그러면 우선 이제 이 라인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빨간색 지금 보시면 이 시진핑 펌핑 나왔던 이 부분, 이 윗골이 달린 부분 제외하고 이 빨간색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돌파되기 전에 이 빨간색 추세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좀 쉬었죠.
쉬어주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장대 한번 만들어주면서 7,700달러 돌파시키고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면서 현재 7,925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결국에 이제 이 안에서 어떤 모양을 뭐 단기적으로는 흘러가든지 간에 3월 말 그러니까 2019년도 작년 3월 말 그리고 작년 10월 말과 같은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3월 말 4월 초에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갔는지 그 부분을 보면 상승을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으로 만들어줬고, 지금 올라간 이 7,700달러 돌파한 자리가 이제 이 자리라고 하면 차트 모습이 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봉 패턴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이제 돌파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를 좀 축소를 시켜서 작은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고, 지금 이 4,200달러 돌파됐던 이 라인 이렇게 이제 만약에 축소시켜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노란색 추세선 지난번 이제 그 고점 이 시진핑 펌핑 때 10월달에 고점 나왔던 이 라인 연결한 이 하락 채널의 이 상단 라인에서 좀 이제 쉬면서 저항 맞고 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1파,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가 3파 조정을 어디서 봤냐면요, 이 삼각수렴의 중심인 1,300달러를 또 이제 한 번에 넘지 못하고 또 한 번 쉬어주고 그 다음에 4파 조정 거치고 그 다음에 5파 상승해서 13,900달러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뭐 이때처럼 이렇게 쉬진 않겠지만 짧게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하고 다시 3파 상승하면서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사쿠라님 그 금차트와 같이 만약에 비트코인도 이 13,900달러를 한 번에 돌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를 일봉으로 바꿔볼게요. 일봉으로 바꿔서 어제 이제 사쿠라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지난 그 17년 고점과 그 다음에 작년 6월 고점 이 라인을 돌파를 시켜주면서 13,900달러도 한 번에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좀 더 추가적으로 그림이 이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런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돌파를 시켜주고 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13,900달러까지 금차트처럼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좀 더 이게 이 1파 상승이 좀 더 이제 모양이 클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커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돌파를 시켜주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1,300달러 라인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시켜주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13,900달러까지 돌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아서 이 연결되는 추세선까지 눌러주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금차트와 같은 형태로 금차트가 지금 이제 흘러가는 이런 모습으로 비트코인도 이와 같이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1파의 길이가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지, 결국에는 이제 13,900달러를 뭐 1파가 짧게 13,900달러 밑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2파 조정 거치고 다시 3파 만들어주면서 상승해 나갈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도미넌스 69.5인데 어제 제가 이제 이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120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뭐 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빠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등 나왔고, 이게 이제 반등 나와서 다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가느냐,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알트 도미넌스 봤을 때 알트 도미넌스가 지금 짝꿍댕이 형태로 오른쪽 엉덩이 높인 상태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알트 도미넌스 차트를 제가 오늘 열진 않았는데, 그 알트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면 여기서 한번 이게 이제 저점을 높인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그 저항 맞았던 지금 비트 도미넌스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67.6 라인, 67.3 이때 이제 지지받고 반등 나왔던 이 라인까지는
꾸준히 올라와 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트 도미넌스는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꾸준히 내려와 주는,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은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우선 여기까지는 와주고 그 이후에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낸 다음에 아마도 이제 그 리플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리플이 뭐 700원, 600원까지 올라와 주고 다시 이제 눌러줘서 조정을 뭐 얼마까지 받을지 모르겠지만 뭐 3, 40%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리플이 크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리플 1파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이 라인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이 도미넌스 이 67.7 라인이 그때 이제 무너지면서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리플 BTC 차트 이제 볼게요. 리플 BTC 차트 현재 이제 2794토시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고점 연결한 지난번에 이제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의견을 주셨었고,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 이 채널 하단부 연결한 것에서 거의 이제 끝까지 끝자락까지 완전히 이제 수렴을 해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서 일단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일봉 차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자리에서 이게 이제 돌파가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시켜 주고요.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돌파를 시키고 약간 흘러내리는 추세선 따라서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진행되다가 어제 이렇게 BTC 마켓에서 크게 이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5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윗꼬리 달고 이제 돌파를 시켰다가 다시 이제 음봉 맞고 내려온 상태인데, 우선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내긴 하겠지만 넘어가 줄 거라고 보는데, 이 50일 이평선 실제 이제 저항 맞은 건 이제 50일 이평선이라기보다는 이 위에 있는 지금 주황색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 지난번에 리플이 BTC 마켓에서 3722사토시까지 올라왔을 때 이 200일 이평선만 넘어가 주면,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조스 차트처럼 한 번에 361 이평선까지도 넘어가주는, 200일 이평선 넘어가서 안착해주면 361 이평선도 한 번에 올라가주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200일 이평선 넘지 못하고 쭉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10월 23일부터 지금까지 11월, 12월, 그리고 거의 1월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기서 이제 지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스웰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심적으로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200일 이평선을 넘지 못했지만 우선 아까 이제 봤던 이 추세선,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이 돌파가 된 거예요. 보시면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때 200일 이평선 못 넘었던 것과는 약간 이제 의미가 다르다. 우선 보시면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이 돌파가 돼서 이번에는 이때는 이제 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200일 이평선을 돌파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0일 이평선 돌파해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200일 이평선 높이도 많이 내려왔어요. 2000 뭐 3004토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004토시가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 내려오고 있고 지금 120일 이평선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4토시에 안착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120일 이평과 200일 이평선 그리고 다른 뭐 단기 평선들까지 다 돌파시켜서 안착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되기 때문에 이 내려오고 있는 지금 각도를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는 이 360일 이평선은 여기서 돌파를 시키고 안착해서 좀 더 시간을 보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이 360일 이평선은 오히려 넘어가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BTC 차트도 좋은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달러 차트 잠깐 볼게요. 달러 차트 이제 주봉 차트를 열었는데, 박빌브님이 이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주봉 차트에서 제가 이제 RSI를 열어놨는데요. 이 RSI 보시면 박빌브님 의견이 뭐냐면, 2017년도 이때 이제 3월달 올라갈 때 그림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세기에서 하락세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큰 1파 상승, 이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1파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가 된 모습은 아닌데, 지금 위치가 이때의 위치, 이 돌파되기 직전에 이 딱 저항 라인에 걸려 있는 이 위치라고 보면, 잠깐만요.
날짜로는 뭐 2월 말 쯤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주봉상 위치도 뭐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BTC 마켓 주봉으로 봐도 위치가 또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BTC 마켓 주봉도 지난주에 그 지지난주에 양봉 아래 꼬리 달린 양봉 만들고, 지난주는 약간 그 음봉이긴 한데 그냥 도지 형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약간 걸려있는 상태로 이제 끝이 났고, 이번 주에 이렇게 양봉 만들어주면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 2월 말 3월 초 이때 이제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리플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이제 돌파가 된, 아직 이 하락세기 RSI 돌파된 모습은 아니지만 이때와 같은 위치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돌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위치에 있다, 와 있다 라고 이제 보고, 확실하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 지난번에 이제 그 해외 유튜버 DIY 인베스팅인가요? 그분이 이제 의견 주셨던 이 노란색, 이렇게 연결한 이 노란색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를 해주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이런 1파 상승, 그 다음에 2파, 3파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 노란색 추세선 현재 위치에서 이제 가능성이 이제 훨씬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냥 뭐죠? 제가 추세선 이 빨간색으로 그린 이 라인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돌파를 시키고 그냥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언제까지 단기적으로 며칠 더 걸릴지 이런 게 이제 카운트하기 좀 힘들었는데,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노란색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라인이 얼마냐면 0.26달러, 0.266달러예요. 그래서 원화로 이야기해보면, 잠깐만요. 달라고 지금 1164원이거든요. 그러면 310원 정도, 그냥 여유있게 310원 정도를 원화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노란색 추세선이 돌파가 된다. 노란색 추세선 돌파되면서 RSI 이 하락세기 주봉에서 이 하락세기도 돌파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이제 원화 차트로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일단 차트 설명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이제 리플 차트를 이제 보면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4시간 봉 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빨리 올라왔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지금 이렇게 일봉 차트와 비트코인 이제 일봉 차트, 3월달 일봉 차트와 리플 원화 차트, 4시간 봉 차트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화 차트에서 비트코인 차트 보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제 위치를 한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 한 봉 개수로 이 정도 한 10개 정도, 일봉에서 10개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4시간 봉에서 시간이 좀 더 이제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돌파를 시켜줬습니다. 돌파시켜줬고, 만약에 이제 돌파가 되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돌파시켜줬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2, 3일 라인이 돌파가 되면 4시간 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232원이 돌파가 되면 그러면 이 200이평선을 4시간 봉 202평선을 한 번에 돌파시켜 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한 번에 좀 이제 시간은 좀 더 단축이 됐지만 한 번에 돌파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이렇게 실어주면서 한 번에 돌파를 시켜준 모습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 4월 2일 이때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200일 이평선까지 한 번에 돌파시켰던 그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이 흘러가는지 그 부분을 보면 리플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 부분을 이제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차트가 우리가 이제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보고요.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때 저항 맞았던 라인이 어디냐면 50주선입니다. 이 초록색 50주선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지금 그러니까 4시간 봉이니까 일봉으로 바꿔보면 일봉에서 지금 이제 걸린 라인이 이 50주선은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차트를 저녁 방송 안 했지만 저녁에 이제 보면서 50주선에서 좀 저항 맞고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내고 돌파를 시켜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생각보다 좀 바짝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바짝 붙여주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돌파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돌파하기 전에 쉬고 넘어가든가 아니면 넘어가서 쉬든가 그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 겁니다. 단기적인 만약에 뭐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리플 같은 경우 이렇게 돌파를 시켜주고 오히려 이제 이 라인에서 돌파시키고 쉴 수 있는 거고요. 만약 개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여기서 이제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저항 맞고 여기서 눌러준 다음에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쫓아오는 사람들 한번 떨궈내고 상승해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때그때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이제 그림상 비트코인하고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50주선 넘기 전에 한 4주 정도 쉬어주고 넘어갔고 지금 리플은 보시면 이제 이 50일 이평선을 돌파를 시키고 여기서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더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게 이제 주봉 차트고 지금 그 봉 개수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일봉이 지금 비트코인 주봉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봉 개수로 따져봤을 때 한 지금 10거래일에서 한 15거래일 이때 보시면요 지금 3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니까 봉 개수가 한 12개 정도 되죠. 그래서 뭐 12개에서 13개 뭐 그 정도 일봉으로 뭐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해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와 주면서 아까 중간중간에 쉬어주면서 비트코인 올라갈 때 뭐 그냥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상승해 줬기 때문에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중간중간에 거치면서 상승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차트 설명을 드리고 차트 의견 주신 부분들을 그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주 삼돌님이 의견 주신 부분 먼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차트가 너무 이쁘네요. 상승으로의 완성형 차트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4시간에서의 이평선 정배열이 되어가고 있으며 일봉상 정배열도 멀지 않았습니다. 비록 꼬리는 달렸지만 60주선은 캔들로 지켜준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약 일주일 전 댓글로 다시 한번 5일 20일 데드크로스와 5일 20일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을 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봉상 5일 20일 데드크로스 이후 급상승으로 다시 5일 20일이 골든크로스가 되었네요. 이렇게 써줬고 지난번에 이제 우주삼돌님이 이 의견을 주셨는데 일봉에서 잠깐만 이평선을 이제 고쳐볼게요. 이제 5일 이평선이 없어서 이 360일 보라색을 5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지금 이제 5일과 20일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잠깐만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보시면 5일과 20일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고 살짝 뭐 데드크로스 완전히 났다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인데 살짝 이렇게 닿았다가 바로 돌려줬습니다. 돌려줬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글을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리한 하락을 끝내고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주봉상 5, 10 골든크로스 그리고 5주, 20주 골든크로스가 된다면 대세 상승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쌍봉 시그널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트 도미넌스 반대로 보시면 알트 도미넌스가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비트가 그랬던 것처럼 비트 도미넌스도 주봉상 60주선까지의 하락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현재 60주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며 약 62.5 정도가 됩니다. 그 후에 60주선 지지받고 재상승할지 아니면 추가로 빠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견이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지난번에 그 우주삼돌님이 또 이제 의견 주셨던 게 뭐였냐면 주봉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결국에 이제 이 5주 이동평균선과 5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서 5주와 20주가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 5주 이동평균선과 이제 20주 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5주와 20주가 이제 만나서 골든크로스가 다시 만들어지면 그때 대세 상승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주삼돌님이 의견 주신 부분 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너스 차트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주봉에서 60주선 이야기 해주셨는데 60주선을 잠깐 이게 50주여서요. 이거를 60주로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려와 있는데 60주선 위치가 지금 이제 62.5예요. 그래서 지금
이 62.5까지는 지금 우주 삼돌림 의견은 62.5까지는 쭉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보자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이 62.5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난번 이 반등 나왔던 이 67점 잠깐만요. 이 67점 자 안 보이는데 67.6 라인, 이 67.6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형 알트코인들이 뭐 한두 종목 슈팅이 나오는 그런 대형 알트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주삼돌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스트진님이 써주신 의견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흐뭇하네요. XRP가 힘을 내는 듯합니다. 지난 17년 말 이전 상승은 하락 A, B, C와 상승 일파를 보면 하락 시기에 만든 주요 지지 저항선을 차례차례 장악하면서 상승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19년 3월 6월 상승은 17년 말 상승의 최고점을 남겨두고 한 번에 모두 뚫어 올렸습니다. 하여 이제 시작할 상승 1파의 목표는 17년 상승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박필부님 분석을 보니 새삼 대단하고 에너지 넘치는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번 상승의 최고점도 2022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 비트 상승 1파에서 리플 BTC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저도 보고 있는데, 이 경우 비트코인 상승 1파는 반감기 이전인 4월 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부터 XRP가 상승을 시작하면 약 3개월이 소요되어 고점에 도달하여 4월경에 고점을 형성하게 되고, 타이밍도 대략 맞아 떨어집니다만, 이후에 리플 BTC, 그 다음에 XRP 달러 상승 시나리오가 2017년 패턴과 타이밍이 잘 맞지 않습니다. 17년 달러 상승은, 2017년 XRP 달러 상승은 17년 5월 고점 형성 후에 2차 고점이 약 7개월 뒤인 17년 12월 정도이고, 이후부터는 2년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움직인다면 20년 4월, 그러니까 올해 이제 4월, 5월 1차 고점 형성 후 20년 말 또는 21년 초에 2차 고점을 찍고 이후 조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22년 최고점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사이클과 현재로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XRP의 상승이 2017년과 다르게 3번의 고점을 형성하거나 상승 기간이 늘어져 17년과는 다른 패턴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먼 미래는 알 수 없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비트 반감기 이전인 1차 상승 사이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 의견인데, 지금 이제 이스트지님이 써주신 이야기가 정리를 잠깐 제가 해보면, 리플 차트 2017년도 상승 이 차트처럼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1파 상승과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상승, 이 부분까지는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어제 이제 박필부님 예상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사쿠라님 예상처럼 뭐 3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박필부님 예상처럼 뭐 2만 3천에서 2만 5천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1파 상승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비트코인 1파 상승에 그 고점이 아까 이제 그 반감기 전 한 달에서, 이은님도 이제 이 의견을 주셨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보통 한 달 전쯤 해서 1파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월달이니까 한 4월달 또는 3월 말쯤에서 이번 1파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시기적으로도 리플 앞으로 이제 상승 움직임과 기간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상승 흐름, 이 이후에 이때 이제 5월달에 상승하고 이 12월달에 이때 다시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리플이 다시 이와 같이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예상하는 흐름과 약간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트지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고점, 그 다음 고점은 2022년 초 또는 2021년 말 4년 주기설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리플 이 상승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그 부분은 이 리플 차트가 기간이 늘어지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2021년 말 2022년 초 상승이 아니라 그 전으로 비트코인도 이제 땡겨져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상승 흐름이 2016년도 흐름보다는 2012년도 13년도 그 흐름과 좀 그 흐름으로
좀 더 단축돼서 물론 기간 차이가 뭐 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1년 말이 아니라 좀 단축돼서 진행되는 그런 그림으로 흘러갈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이후가 아니라 아까 이제 이스트님이 맨 마지막에 써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 상승, 이 1파, 2파, 3파 리플 상승과 비트코인 상승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포지션을 끌고 가고 내가 리플 청산을 언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을 언제 매도해서 현금하고 이걸 다시 교체 매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되랑이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의견은 아닌데 일단 나스닥 차트 의견인데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나스닥과 다우를 비롯한 미 증시가 이란 사태를 비웃듯 밤새 올랐는데요. 신고가 갱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토록 크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호재로 해석하는 시장의 광기가 2018년 1월 초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상방 쐐기의 끝자락에 도달하여 있고 주봉에서 보는 거래량도 줄어들어 수렴의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든 아래로든 강하게 튄다는 말인데 이란 사태가 흐지부지하게 흘러가고 미중 위협 갈등이 완전한 해소 국면으로 들어선다면 증시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바람처럼 위로 향하는 강한 슈팅도 적은 확률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대중의 시선과 반대로 가는 시장에서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이 상방 쐐기를 뚫는 휩스토를 보여주며 강한 하락 슈팅을 예상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선무당식 아닌 말고의 예상이기에 잠잠히 지켜보려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되랑이님이 지금 나스닥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나스닥 차트를 또 이제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승 쐐기 차트를 이제 추세선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어제 또 올라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이 신고가 갱신한 게 과연 진짜 좋은 흐름이냐?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이 고점이 이 상승 쐐기의 이 상단 추세 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이제 보는데, 뭐 물론 여기서 더 오버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 라인을 넘어서 지금 또 이 추세선까지 따라서 이제 올라가 줄 수 있습니다. 올라가 줄 수 있고, 단기적으로 또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차트 모습을 보면 이거는 좀 이제 위험해 보인다. 차트 모습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갱신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계속 따라서 흘러간다고 해서 이 신고가 갱신이 이어진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좋은 그림이라고 저도 이제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차트 의견을 주셔서 이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다시 어제 제가 이제 Q&A 못한 부분 돌아가서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